전 세계적으로 1,100만 명이 이 나쁜 식습관 때문에 사망을 하고요. 그렇게 많이요? 네. 그리고 2억 5,500만 명이 조기 사망의 원인으로 지목이 될 만큼 이 나쁜 식습관이 아주 중요한 거죠. 아니 근데 그분들은 뭘 드시길래 그래요? 그럴 것 같죠? 네. 놀라운 건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아마 여러분도 늘 하고 있는 행동들일 수 있다는 거죠. 겁이 나요. 예. 오늘 어떤 식습관 갖고 계세요? 어떤 식습관? 잘 안 씹고 안 씹어요? 또 짜게 먹고 짜게 먹고. 또 라면 국물 맞고. 그렇죠. 네. 이거 보세요. 들어가죠? 그렇죠. 첫 번째, 너무 짜게 먹는 습관. 그리고 가공육이나 붉은 고기를 많이 먹는 습관. 엄청 좋아해요. 예, 그래. 많이 좋아해. 막 부대찌개 뭐 햄소세지 이런 거 이런 거 좋아해요. 또 어떡하지? 설탕이 많이 예. 첨가된 그런 음료. 오, 너무 좋아. 몰라. 탄산음료. 달달이들. 매일 먹어, 매일. 고온 직화로 이렇게 조리한 음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숯불구이. 아우 나오자. 고기는 직화인데. 직화지. 불맛이 나야 맛있지. 파가 써져 있어야 간다니까, 진짜. 이런 것들은 많이 하면서 반면에 네. 통곡물이나 채소 과일은 적게 먹는 습관. 자, 이게 바로 말씀드린 나쁜 식습관이에요. 네. 문제는 이렇게 나쁜 식습관을 유지를 하면 이게 결국은 배부른 영양실조를 유발하고 이게 비만, 당뇨, 암과 같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배부른 영양실조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 배부르게 신조어 먹었는데 아닙니까? 신조어? 배부르게 먹었는데 어떻게 영양실조가 걸려요? 서로 반대인데요? 열량은 과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리는 과잉이에요. 그런데 정작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은 부족한 상태. 이걸 의미합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먹을 것도 너무 많고 많죠. 맛있는 음식도 너무 많아서 다양하고. 맞아요. 열량 섭취는 이제 많이 높아졌어요. 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비타민, 무기질, 그리고 식이섬유 이런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대사에 필요한 영양소들은 부족한 상태. 그래서 배부른 영양실조 상태가 됐다는 거죠. 이해가 가네요. 예. 특히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대충 식사를 하게 되면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는 애초에 어렵습니다. 뭐 빵, 떡, 네. 라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일단 고열량이에요. 그리고 이제 포만감은 줄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이렇게 정제되는 과정에서 미량 영양소들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영양이 불균형해지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건강에 문제로 이제 서서히 드러나게 되죠. 네. 자, 그럼 이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식습관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전 열량은 어떻게든 채우거든요. 배가 일단 불러야 되는데 그게 건강하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막 라면, 떡볶이 이런 걸로 채울 때가 많아서 배부르게는 먹는데 건강해지는 느낌은 안 나긴 해요.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는 않아. 그래서 그런가? 또 사실 맞아요. 이상한 건 아니고 건강하게 못 먹으면서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참 실천이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나이가 되니까 밥을 안 먹으면 손이 떨려요. 예, 네. 손이 떨리고 저 핑 한 번씩 그렇게 되더라고요. 밥을 못 챙겨 먹을 때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빵이나 떡이라도 뭔가 먹어야지 안 그러면 내가 쓰러질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렇게 한 글자로 된 게 왜 이렇게 맛있어요? 밥, 떡, 그렇죠. 쌀, 빵, 이런 게. 면. 면. 예전 생각해보면 항상 우리 고봉밥이라고 하듯이 밥그릇도 컸지만 그 위로 수북하게 담아서 먹었죠. 네. 그때도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도 그 시절에는 채소도 많이 먹고 그리고 발효 음식들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이 탄수화물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되면서 성인병들에 대한 위험성은 적었던 거죠. 예. 자, 그런데 이제 현대에는 정제 탄수화물만 과도하게 이제 먹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이 정제 탄수화물은 흡수 시간이 아주 짧아요. 그래서 소화가 굉장히 빠르고 혈당치를 빨리 올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량의 인슐린이 한꺼번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혈당을 또 급격하게 떨어뜨리게 되고. 이제 혈당이 떨어지니까 신경이 예민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식은땀이 나고 마치 이제 이런 저혈당 증세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은 다시 이제 또 혈당을 또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탄수화물을 찾게 되는데 이때 찾게 되는 탄수화물이 좋은 탄수화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급하게 탄산음료, 초콜릿, 뭔가 이렇게 당이나. 이런 것들을 네. 먹게 되는 거죠. 진짜 옛날을 생각해 보면 옛날에도 제가 탄수화물을 계속 이제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제가 뭐 몸이 아파지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 질 나쁜 탄수화물을 우리가 많이 먹게 되고 정작에 우리가 필요했던 아까 말씀하신 발효 발효 음식들을 음식. 덜 먹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난다 이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좋은 식습관은 질병과 노화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질병과 노화에 네네. 대항하는 자, 실제 연구에서 이 건강에 좋지 않은 식습관을 버리고 좋은 식습관을 선택을 하면 네. 40세 여성의 수명이 10.4세가 늘어나고 남성은 10.8세가 더 늘어난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게 요새 흰쌀밥이 밥만 먹어도 너무 달아. 난 꿀이 나오는 것 같아, 꿀이 거기서. 그리고 막 면빵 이런 것들 얼마나 막 주위에 금방금방 먹을 수 있는 게 많아요. 그쵸. 안 차려도 되니까 너무 편하니까 그렇게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도 이제 요즘에는 유난히 디저트를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나 이 말 한 사람 난 죄질과 제목이 아주 안 좋다고 보는데 뭐요? 맛있으면 0칼로리. 자기 암시. 죄질과 제목 아주 안 좋은 아, 거예요. 죄질이 안 좋아, 디저트 약간. 배 따로 있고 밥 배 따로 있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서 또 뱃살 찔까 엄청 또 고민하고 또 신경을 써요 또. 그리고 남겨놓고 자기 보고 먹으라고. 그렇죠. 오빠가 먹으면 안 돼. 설거지는 내가도.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그렇지, 이런 그렇지. 느낌인데. 근데 이게 참 문제가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맞아. 하잖아요. 그 여성분도 몸에 분명히 문제가 뭐가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게, 25kg면. 네. 80kg. 작은 문제가 아니고 정말 온 몸이 종합병원 상태가 거의 되셨어요. 자, 일단 살이 찌면서 목이 자주 뻐근하고 어깨가 뭉치고 만성 피로에 시달렸고요. 만성피로. 관절도 안 좋아질 것이고. 피부가 가렵고 건조해서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긁어서 피도 나고 그리고 상처도 잘 나고 어머. 네, 더 큰 문제는 이제 혈액 수치가 날로 이제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정상 혈당이었던 게 이제 공복 혈당이 130까지 올라갔으니까 당뇨 진단을 받으셨고 네. 또 중성 지방 수치도 170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복부 비만 있죠, 혈당 있죠, 뭐 중성 지방 높죠 하니까 대사증후군을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런 상태가 한번 오면 네.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이제 점점 더 악화가 됐고 이제 약으로 이제 근근히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혈액 순환에도 잘 안 돼서 이제 온몸이 붓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분은 종아리가 너무 많이 부으셔가지고 어머. 그러니까 저한테 표현하실 땐 종아리가 정말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다. 아. 그리고 특히 주무실 때 밤에 잠을 네. 잘 때 이게 너무 아프니까 자다가 자주 깨고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생겼었어요. 자, 그 이유 이게 다 바로 이 많은 여성이 가지고 있는 고민인 붓기, 즉 부종 때문입니다. 부종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문제가 생겼다고요? 매일 그 조금씩은 다 경험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봉아리가 있다면 해주고 네. 발목이 땡땡하게. 그래서 진짜 저도 어떤 때 보면은 헉, 이거 톡 하면 펑 하고 터질 것 같은. 네. 진짜 그렇게 땡땡하게 붓거든요. 그죠. 양말 자국 다 나 있고. 얼마나 가려워 거기는 또 양말 자국 나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누구나 흔하게 겪는 증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고 그냥 무심코 넘기는 일이 너무 많아요. 흔하니까요. 그렇죠. 너나 나나 다 네. 하니까 그렇게. 그런데 이 부종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예요. 지금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가려고 하는 신호등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잘 찌고 안 빠지는 묵은 지방의 원흉이 되기 때문에 이 부종 관리는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묵은 지방의 정체는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내장 지방? 아, 내장 지방이 묵은 지방이야. 그게 그거예요? 이 내장 지방은 말 그대로 내장 주변 구석구석에 달라붙어 있는 지방인데 장기와 장기 사이의 공간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찌는 건 쉬워도 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온몸이 병이 들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어요. 네.
이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내장 지방에서는 지방을 이렇게 혈액으로 자꾸 내보낼 수 있어요. 쉽게. 네. 이렇게 되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과 같은 혈관 질환 위험이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장 지방이 1kg 증가할 때마다 남성은 당뇨병 발병 위험이 2.3배가 높아지고요. 여성은 4.2배가 높아집니다. 왜 여자가 더 높아요? 너무 높다. 중년 여성은 내장 지방에 특히 취약해요. 자, 그 이유가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인데요. 여성 호르몬이 충분할 때는 엉덩이나 허벅지 이렇게 대퇴부 쪽으로 피하 지방 쪽으로 지방을 이렇게 분포를 시켜요. 자, 그런데 이제 중년이 되면서 폐경에 이르게 되면 에너지 소모가 감소하면서 이제 기초 대사량이 감소를 하니까 그 전에는 간단한 운동이나 식사 조절로도 빠지던 뱃살이 이때부터는 운동량을 늘려도 또는 식사를 조절을 해서 다이어트를 해도 이제 잘 안 빠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국 살이 잘 찌고 이제 빠지지는 않는 그런 비만 체질이 되는 거죠. 네. 이런 부종이 내장 지방의 원흉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비만이 있는 사람은 부종이 동반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종이 오래되면 일단 림프 순환이 방해를 받게 돼요. 흔히 우리가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라는 표현은 실제로 물이 칼로리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기전 때문에 체중을 늘리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 물만 먹어도 이렇게 살이 찌니? 근데 이게 일리가 있는 말이었네요. 네. 아이고 서러워라. 우리도 물만 먹어도 살이 쪄. 그러니까 불균형한 식사를 하거나 나이가 들게 되면 일단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체내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20대와 만약에 50대 이후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하루에 필요한 열량이 한 300에서 400kcal 정도가 차이가 나요. 네. 기초 대사량이. 네. 똑같은 양을 먹었다라고 하면 거의 밥 2공기 이상을 더 먹은 셈이 되는 거죠. 그쵸, 그쵸. 수밖에 없네. 20대 때는 다 이렇게 잘록하잖아요. 그렇지, 아무리 그렇지. 먹어도 예, 많이들. 실제로 과잉은 아니지만 우리 네. 몸에서는 과잉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과잉된 것들은 이제 에너지로 쓰지를 않고 몸에 이제 남겨두게 되겠죠. 그렇겠네요. 자, 이렇게 생긴 노폐물들은 또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 과정들이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이제 되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배출되지 못한 노폐물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에 그대로 고스란히 축적이 되게 되고 이것이 신진대사 기능을 떨어뜨리고 이제 체지방 형태로 복부에 집중적으로 쌓여서 내장 지방, 이제 뱃살이 되는 겁니다. 노폐물이야, 노폐물. 그러니까 쌓여있는 노폐물. 거죠. 똑같이 먹어도 중년이 되면 2~3공기나 더 먹는 몸이 된다는 게 너무 충격이고요.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식습관 관리가 중요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앞서서 이제 제가 사례 예를 들었던 그분이 야, 어떻게 되셨어요? 자, 이분도 역시 가장 큰 문제가 식습관이었습니다. 열량 과잉, 영양 부족. 그러니까 아까 배부른 영양실조 그런 상태였던 거죠. 이게 이제 건강이 굉장히 나빠지고 살이 이제 계속 찌니까 이분도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식습관을 바꾸고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분이 지금 하신 방법은 뭐냐면 네. 점심은 약간 과일 위주로 그냥 과일로만 식사를 하시고 과일.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제대로 된 이제 일반식을 해가지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좀 약간은 배부르게 이렇게 드시는 상황이에요. 이분이 좀 안타까웠던 건 식욕 억제제도 처방을 받아서 먹어봐도 효과를 다 못 보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운동도 상당히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요. 이렇게 체중 감량에 사활을 정말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그분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좋아졌겠죠? 뭔가 좀 정리가 네네네. 됐겠죠, 이제 다소. 아니, 적게 먹고 활동량을 확 늘렸으니까 당연히 다이어트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럴 것 같은데 네. 이분이 장장 3개월에 걸쳐서 이런 다이어트를 하셨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결과가 좀 처참했어요. 왜요? 네. 이제 다이어트 막바지에는 이분이 오히려 체중이 10kg이 더 늘어나셔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야? 별로 났다고요? 최고 몸무게 90kg을 찍으셨어요. 어머, 어떡해. 3일치를 한 끼에 드셨나? 중요한 건 이게 건강하고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식사의 질적인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해요. 특히 소식이나 절식을 할 때는 질적인 부분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데 네. 양만 줄였지 이분은 질적인 면을 고려를 못 하신 거예요.
고르게 영양 섭취가 안 됐나 보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소식이나 절식 또는 뭐 점심은 가볍게 먹고 저녁은 막 풍족하게 먹고 이런 식사법이 신진대사에 정말 중요한 효소나 비타민, 미네랄, 또 식이섬유, 또 단백질 이런 영양소들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배부른 영양실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여성분은 다이어트에 결국은 실패하신 건가요? 실패를 하셨으면 제가 오늘 소개를 안 해드렸을 것 같아요. 다시 성공을 하셨어요? 네. 다시. 제가 이제 맞춤 식사 처방을 그분께 어떻게 드렸냐면 네. 무조건 적게 먹는 게 아니라 영양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질 좋은 식습관 이거를 이제 유지하도록 식단을 해드렸죠. 네. 이렇게 식습관을 교정했더니 2개월 만에 10kg 가까이 감량이 되셨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체중이 빠지니까 네. 당연히 혈당도 많이 안정되시고 네. 고지혈, 중성지방도 거의 정상 수준으로 잘 회복을 하셨어요. 야, 그분한테 박수 한번 드려야 되겠어요. 예.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한번 빠지고 나잖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 맞아. 다이어트가 재밌어. 좋아 보여요. 좀 좋아 보여. 탄력을 막 받으셨죠? 다행히 이분도 굉장히 예. 잘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자, 덧붙여서